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가압류 가처분 신청 시 유의사항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당사자 피의보전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판사님과의 대화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입니다.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1997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절차인데요. 불구속 재판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취지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제도라고도 합니다. 피의자인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때 영장 담당 판사님은 한 사람의 인신구속이라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을 할 때 고심합니다. 최대한 피의자의 의견이나 사정, 정황 등을 따져봅니다. 이때 판사님의 결정을 돕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70조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피의자가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판사님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로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범죄 혐의자에서 검사에 의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람입니다. 피고인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두 번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세 번째,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제가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때 이를 주인도라며 기억으로 새겼습니다. 판사님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이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판사님은 피의자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 결정 사유로 적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는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이른바 신청 사건에서는 판사님이 채무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얘기만 듣고 맞다고 판단하면 채권자가 원하는 그대로 결정을 해줍니다. 채권자가 거짓말,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글로 표현하고 설득해서 판사님이 납득하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금 공탁, 보증보험 공탁이 있습니다. 이는 생략합니다. 이래서 법원은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 물품대금 채권, 예금 채권, 신용카드 대금 채권, 임금 채권, 유체동산, 출자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등에 비해서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라거나 타에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밝혀야 하고 그에 대한 소명자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대 모든 가압류 가처분 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여기서 판사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관할, 당사자, 피보전 권리가 요건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받고 보완을 하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채권자가 원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됩니다. 제가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 사건 중에 보전의 필요성을 예를 들어 봅니다. 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예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제3채무자의 DCT 라인 납기 지연으로 인한 대금 결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채권자가 파악한 바로는 채권자 이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압류를 수건 집행함으로써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자도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압류 집행됨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압류에 관련된 채권을 전액 공탁할 수 있거나 거듭 압류에 따라 압류 채권자 등의 청구에 의해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금하여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일종의 배당 배제의 효과가 발생하여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채무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지금 반드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 후 집행 권한을 얻어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파악한 바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 외에 부동산 등의 다른 재산이 없습니다. 특히 자본금이 14억 원이 넘는 채무자의 지금까지의 의무불이행 행태, 진실로 지급 의사가 있었다면 할부로 일부씩이라도 물품대금 지급을 이행하였을 것입니다. 를 보건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더라도 소제기 전 또는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채권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변제하는 형식으로 압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제3채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국세 납부 기타 다른 사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해 버린다면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권한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후일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서도 이 사건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에 의해입니다. 채무자의 대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일 쯤에 이 부동산에 대출이 많아서 이자를 내기 어렵게 되어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게다가 양도소득세가 4억 8천만원이 예상되어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또한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누님이 연세가 많아 곧 사망할 것 같아서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 계약금 3천만원을 돌려준다 라면서 2020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금을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이행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확고하였고 계약 해제의 의사가 없었기에 2020년 이 돈 3천만원을 채무자에게 되돌려 줬습니다. 채권자가 이런 와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바 채무자의 대리인 말과는 달리 이 사건 주위의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가 철거되고 도로가 개설되었고,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이 채권자가 아닌 제3자와 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전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채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인 2억 5천만원을 2020년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공탁했습니다. 채무자가 울타리 철거 및 도로 개설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 등기를 마치게 되면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권한소송에서 승소해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